수요일이고요. 오늘은 며칠째지? 227일째입니다.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그죠? 30일이라고 쳐도 180일인데 뭐 하루 정도씩 더 있다고 치면 6일 정도 더 있다고 쳐도 190일이 안 되잖아요. 227일? 네. 7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팬트리 갈 거고, 날이 조금 더워서 선글라스도 쓰고 시원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대신 오늘은 교실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돼서 긴 바지 입었고요. 28도까지 올라간다네요. 집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학교 팬트리를 이용할 수 있게 예약을 해놓고 12시에서 한 12시 반 사이에 예약이 되면 계속 그 시간에 예약을 해서 가서 팬트리에서 음식 받아오고, 더우면 선글라스 쓰고 다시 가서 공부했다가 집에 오고, 또 학교 가서 공부했다 집에 오고 아이랑 놀고, 반복이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아이 재우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 잠깐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 여행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가끔 들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불 꺼진 방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데,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제 토론토의 높은 건물, 낮은 집들, 불빛들, 늦은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지나다니지 않는 사람들, 간간히 들리는 사이렌 소리,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저의 예전 여행의 기억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를 여기저기 나가보고, 뭐 호텔이든 아니면 뭐 어느 숙소든 간에 숙소들도 자보고, 그런 숙소들에서 이렇게 바깥 풍경이 보이는 숙소들도 분명히 있었죠. 지금 기억나는 건 어디였었더라? 네팔이었나? 잠깐 이제 더 깊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이제 비행기 시간이 떨어진 게 늦어서 밤에 이동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하루 이제 도심에서 자고 수도에서 잠을 자고 이동을 하자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녁 때쯤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지역 호텔에. 저야 뭐 NGO에서 일했으니까 막 되게 좋은 호텔을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동네 호텔이었어요. 다만 좀 안전한 곳에 있는. 거기 이제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네팔 시내? 카트만두였겠죠? 네팔 시내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되게 그 노랗고 뿌옇던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그 풍경은 그냥 그날 하루의 풍경이었어요. 여기서 뭐 계속 지내고 내가 저기 보이는 풍경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보는 풍경,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풍경.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는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골목도 사실은 나는 이번 여정에서 갈 일이 없고, 어쩌면 평생토록 그 골목, 내 바로 앞에 있는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저 골목도 나는 가볼 일이 없겠구나 하는 되게 분리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저는 한 번도 이제 캐나다 와서 캐나다를 여행으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캐나다라는 나라, 토론토라는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 멀리에 보이는 저곳은
어쩌면 내가 가볼 수도 있는 곳, 그리고 저희 집에서 보이는 이곳은,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그 앞에 풍경은 제가 자주 갔었던 곳이고, 혹은 안 가봤던 곳이더라도 제가 가볼 수 있는 곳, 우리 집 앞,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느껴지는 거 같았어요. 그 감정이 뭔가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저한테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고, 여전히 여기는 제가 살던 곳이 아니고, 제가 집이라고 부르던 국가가 아니고 지역이 아닌데, 이곳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에서 오는 그 감정과 여행지 가서 어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여기가 사실 집이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집이 맞지만 그 집이 아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사이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요 사이를 손으로 만지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 꼬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 감각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만져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꼬아서 하면 한 번에 만져지는데, 평소에 저희가 살면서 그런 감각을 느낄 일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거예요. 뭐가 표현할 수 없는, 이거 내 손이고 내 눈으로도 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아는데 감각적으로는 이게 낯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밤에 바깥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낯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낯설고 한편으로는 익숙한 이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게 뭔가 이질감이 있으면서도 재밌고 그런 감정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영상을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들을 잘 보십니다.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꾸준히 봐주시고 소식들을 이제 이걸로도 접하시는데, 그 외에 이제 혹시라도 한두 편 정도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도 왜 똑같은 이 길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매번 이렇게 찍어서 올릴까, 그 뭐가 의미가 있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매 편마다의 어떤 갈등도 있고 흥미로운 주제도 있고, 혹은 말을 그렇게 말만 할 거면 말이 재밌던가, 아니면 가는 길이 늘상 흥미롭던가 재밌던가 뭔가 못 보던 거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저의 유학생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유학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학교 가서 뭐 배우고 나는 이제 한국 돌아가가지고 일할 어떤, 그냥 내 삶과 분리된 어떤 지점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냥 제 인생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그랬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상을 반복해서 사는 것 뿐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은 이곳에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여기서 되게 보통의, 되게 평범한 일상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혹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예측이 너무나도 가능한 그냥 그런 일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유학이란 걸 떠올렸을 때,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대학원을 갈 바엔 해외에서 유학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유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의 감정은 되게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나라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법한 일, 그런 기회가 나한테는 오지 않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졸업 시즌이 거의 다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유학을 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유학?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공대생이었고, 저는 공대 공부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아, 유학까지 가가지고 이걸 또 해? 아, 너무 싫다. 난 잘할 자신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고, 아, 그리고 유학은 또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몰라. 무슨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냥 막연한 거죠. 아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막연함이 여전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 대학교 졸업할 시즌에 들었던 그때랑은 조금 달랐던 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였던 거죠. 어떤 경험이 쌓였냐면, 저는 이제 NGO 기구에서 일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된 취업을 그때 처음 했고, 그게 이제 NGO였어요.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저는 NGO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도 저는 뭐랄까 같은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국제구호개발기구, 국제 막 이런 걸 들었을 때 왠지 그 건물에는 막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막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막 진짜 막 다 영어로 대화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막 나라는 사람은 심지어 후원하는 것조차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 평범치 않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도 아니야, 봉사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런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진 되게 특별하고 거기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그런 되게 큰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아는 지인 형님이, 너 요즘 하는 일이 그쪽이랑 맞아 보이는데 한번 입사 지원해봐. 야, 며칠 전에 그거 떴는데 나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지만 나는 여기 회사가 있으니까 너가 한번 지원해봐 했을 때, 형님 NGO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편견을 가득 가지고 저는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와, 내 편견이 맞구나. 그런 것밖에 안 느꼈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 뭐 이력서 한번 쓰는 거 뭐 어렵겠냐. 근데 입사 지원이 오늘 밤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한 낮쯤에 듣고 들어가 봤더니 오늘까지 지원인 거예요. 12시까지. 그래서 저는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차피 나는 안 뽑힐 거고, 나는 그런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뽑힐 거니까 그냥 내 경험상, 경험치나 늘리자. 나도 나중에 누구한테, 야, 나도 NGO 이런데 입사 지원해본 사람이야, 나도 그런데 다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그냥 썰 정도 풀자는 느낌으로 그냥 막 썼어요. 막 이력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이력서 양식 다운받아서
다행히도 뭐 엑셀로 만든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질문도 있고 막 이러길래 그냥 뭐 일단은 제 이력, 그때는 이력이 많지 않았으니까 금방 쓰고, 뭐 그냥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있길래 그 질문들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했어요. 뭐 어떤 대답이 유리할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답했어요. 심지어 그때 저는 영어 토익 점수도 없었고, 있었는데 안 쓰느니만 못한 점수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영어를 써도 업무를 영어로 볼 텐데 내 영어 점수는 안 뽑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정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소개서 답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이지만 그냥 막 썼고, 그리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냈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핵심 가치가 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캠페인은 뭔지를 막 다 알아보고 나서 써야 되는데,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볼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진짜 막 한 1년씩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를 막 꿈의 직장으로 여기고 준비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 안 읽어. 그리고 그냥 썼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합격을 한 겁니다. 제가 저 면접 때도 그런 태도로 읽어냈어요. 와, 면접을 볼 수 있네, 경험해보자, 나도 그 막 외국인들 엄청 바글바글한 그 사무실 가보자. 막 영어로 막 장문도 하고요. 저 막 지 맘대로 썼어요. 지금 보면 아마 되게 우스울걸요. 제 맘대로 쓰고 제가 그냥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다니는데 제 편견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외국인 있긴 있는데 늘상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손님, 진짜 뭐 한 손님으로 조금 계시는 거고, 대부분 없고 진짜 평범하신 분들 다니고, 물론 제가 생각한 그런 딱 인물들도 있었지만 회사 직원분들이. 근데 뭐지? 전화가 오네. Hello? 스팸이었나봐. 아무튼 간에 있긴 계셨지만 한 100에 한 분? 열에 한 분? 그래서 이건 내 편견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때랑 그런 경험치가 쌓이니까 아내가 유학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런 어떤 편견은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봤던 거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편견입니다. 유학 오면은 되게 특별한 생활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를 보십시오. 되게 그냥 일상생활 합니다. 한국이랑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여기서 그냥 합니다. 이런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매주 그랬듯이 팬트리에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입니다. 오늘은요, 이 고프로 여기 끝에 보면 그 마이크에 다는 뭐라 그러죠? 윈드쉴드, 그게 달려 있는데 그걸 좀 빼봤어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빠질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언젠가 제가 잊어버리면 속상할 것 같아서 좀 빼봤습니다. 거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래 여기에 이제 윈드실드가 있는데 지금 뺐어요. 자, 집에 가는 길입니다. 227일째였죠? 집에 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6시간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뭐 말이 6시간이지 진짜 수업은 2시간, 3시간 정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 그냥 작업하는 거 봐주셨어요. 저는 요걸 예상하고 미리 좀 찍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알짜배기로 좀 보냈죠. 물론 아직 그 컷 편집을 뭐 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파일명들 정리하고 편집할 준비를 좀 했죠.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를 먼저 쭉 하는 시간을 가졌고 뒤에 이제 컷 편집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이제 컷 편집이 왜 필요하냐? 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바를 저희 동료들한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쭉 편집을 하고 저도 느낌을 좀 보고요. 네, 그러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영상 편집을 하면요, 저도 이제 거의 15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 일이 이제 늘 반복적이기도 하고 뭐 매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번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동력들을 저는 어떻게 얻느냐면 주로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점을 가지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지점을 좀 먼저 작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돌려볼 때 그 특별한 지점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그래, 이게 영상이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다 이 부분이 딱 나오면은 뭔가 이 소름이 돋겠지, 뭔가 웃음이 나겠지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즐기면서 끝까지 작업을 이제 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다가 이제 비춰볼 때 이번에는 그 동력이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편집해 놓은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영상이랑 편집하면 끝인데 편집을 먼저 해놓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VFX라는 과목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주얼 이펙트인 거죠. CG, 우리는 CG라고 부르는데 CG를 얼마나 기깔나게 잘 넣을 것이냐를 이제 숙제로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스토리보다는 CG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그리 없어도 되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우주선에 어떤 남녀가 걷고 있습니다. 예, 뭐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우주선이 슝 하고 날아가네요. 뭐 이 정도의 스토리여도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정도면 충분히 30초는 거뜬하죠. 어떤 친구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숙제에도 자기네가 이제 CG를 만드니 이걸로 대신해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기술에 대한 것만 보는 과제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한 번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숙제로서 만들고 싶진 않다. 늘 저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로서 만드는 그런 영상보다 저는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딱 들고 나갈 수 있는 제 포트폴리오로서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집중하는 건 어떤 기술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얼마나 이야기를 제가 잘 만들 것인가.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제일 크게 이제 배우고 싶은 건 그거였고, 얼마나 흥미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저는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과제를 저는 좀 공을 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얼마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 이런 거 그냥 할 줄 알아요 수준이 아니고 잘 합니다. 완성도 있게 충분히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게끔 만듭니다 정도는 돼야 우리가 현업 가서, 저는 이제 여기 짬밥 한 15년 먹었는데요, 이 정도 합니다.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언행일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공을 들이는 의미에서 좀 재밌는 스토리를 집어넣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스토리는 이제 신기한 문에 대한 그 이야기고, 스튜디오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문을 발견한 F라는 친구가 그 문을 열어봤더니 뒤에 분명히 벽인데, 열어봤더니 갑자기 복도가 나오네? 뭐지? 문을 닫고 뭐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문을 다시 열어보니 이번엔 공원이고, 또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옥상이고, 또 문을 열어보니 이번엔 뭐 골목이고, 또 문을 열어보니까 뭐 이번에는 어디 차도였더라. 막 스트리카도 막 지나가고. 그래서 그게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기를 모아서 이번에 문을 확 열었더니 화성이더라.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풍경이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문이 사라져 버리고 나서 화성에 이제 홀로 갇힌 F라는 친구를 조망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신기한 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든요. 지금 거기서 저는 스토리는 그런 식으로 한 F라는 인물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객기가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나,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나. 지금 마치 저 같은 상황이죠. 유학이라는 이 문을 호기심에 열었는데, 여기 와서도 이것저것 호기심 반, 뭐 의지 반으로 막 재밌어서 지금 문을 열고 있는데, 저는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 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는 이제 제가 만들었고, 그 스토리에 이제 문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해서 CG를 만들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문 꼬리 손잡이를 잡을 때 정전기처럼 어떤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스파크가 지직하고 튀는 모습을 진짜로 만들지 못하니까 CG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가 튄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라, 찍 하면서 아따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화성을 가는 문을 열 때는 좀 이제 스파크가 막 진짜 막 요란하고 막 번쩍번쩍하게 이제 치는 것까지 이제 구상을 해놓고 먼저 그 구상대로 연기를 하라고 지도를 해줬죠. 마지막에는 이제 슬로우로 이렇게 전기가 지지지지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연기도 지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문은 이제 또 문을 공원 같은 데다가 들고 가서 설치할 수 없으니 문을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고, 그걸 이제 따서 그 문을 정확히 그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미리 예상을 했고, 뭐 길이 이렇게 약간 삐뚤게 찍혔다 그럼 문도 약간 삐뚤게 해서 찍고, 뭐 그런 걸 다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었죠. 그리고 문을 열면 그 문 안에 이제 사실 문 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검은 벽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공간이어야 되니까 문 열었을 때 다른 공간이 나오게끔 하는 그 배경도 미리 찍어놓고 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이제 착착착착 찍어놨죠. 그거를 제가 이야기는 저번 주에 구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촬영은 뭐 무슨 배경이 필요하고 뭐 각도를 얼마나 돌리고 그건 사실 촬영하기 한 이틀 전, 네, 이틀 전에 그냥 우다다다다다 생각해내가지고 이게 뭐 그게 15년 짬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 놓은 걸 오늘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컷 편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 컷 한 컷에 이제 CG를 넣어야 될 부분에 정확히 이렇게 스파크를 넣는다든지 자연스럽게 눈을 정교하게 딱 오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딴다고 따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놓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햇빛까지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이제 공을 더 들여야 되니까 사실은 편집이 이제 시작인 거죠. 저 혼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슥슥슥 하면 되는데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한테도 이걸 같이 할 수 있게끔 제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친구들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 요소에 이거 들어가고 이 요소에 이거 들어가야 돼 하려면 제가 이제 편집을 쭉 해놓고 소스를 주면서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라고 이제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어떤 제가 해놓은 샘플, 예시로 보여줄 샘플도 제가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이제 해야겠죠. 그런 의미로다가 오늘 좀 작업을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강이 있어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더 있어가지고 다행히 좀 기본적인 작업들을 좀 사전에 맞춰놓고 이제 컷 편집을 들어갔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고, 집에 컴퓨터가 지금 상태가 좀 오래된 거여서 저 2017년도에 샀나 그랬을 텐데 거의 9년 8년 됐죠. 8년 됐나 보다. 8년 18, 19, 20, 21, 22, 23, 24, 25 이제 8년 차가 돼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제가 늘상 쓰던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CG나 이런 것들은 또 컴퓨터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의 컴퓨터를 지금 사도 뭐 500만 원짜리 지금 산다 의미가 없는 게 내년이면 더 좋은 스펙으로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 점점 더 좋은 스펙들을 원하니까. 그래서 매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의미 없다는 쪽이고, 최고의 이 효율은 컴퓨터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로만 제가 작업을 하고 그것만 제가 가지고 다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들이 진짜 멋있죠.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에 글을 딱 쓰고, 그럼 노트북이 아무리 뭐 성능이 나쁘더라도 텍스트는 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핸드폰으로도 되고, 그런 걸 저는 원하는 거죠. 영상을 만들 때도 딱 그렇게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만 가져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건 너무 다음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은 CG에 그렇게 투자할 그게 없지만, 그래도 지금 숙제는 해야 되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고, 뭐 안 되면 계속 학교 나와야죠.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렇게 저렇게 했고, 내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한 번 더 수업을 가고, 그러고 이제 토요일 쉬고 다시 이제 월요일까지 쉬겠다.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날 다시 갈 때는 어느 정도는 작업한 결과물을 좀 손에 쥐고 갈 수 있도록 밤에 또 작업을 좀 해야겠네요. 네,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양떼구름이 보이죠. 저녁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왔던 건지 이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비가 오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23도? 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번 영상에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였습니다.